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호재 읽어주는 남자. 네, 부동산계 유재석. 네, 유재성입니다. 자, 제가 이제 GTX 뒤노선 관련된 것들을 지금 계속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어떤 또 우리 시청자분께서 네,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만약에 GTX 뒤노선이 10년 안에 개통을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아니, GTX 뒤노선하고 그 본인의 그 건강하고 이 장을 지진다라는 건 손가락에 뭐 간장, 된장, 고추장 이런 걸 발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뜨거운 곳을 이제 지지는 이런 건데, 글쎄 그게 본인하고 어떤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장을 지지시는지. 네, 농담이고요. 자, 어쨌든 간에 그만큼 이런 어떤 새로운 신규 노선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못 믿어왔다. 불신이 많았었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자, 그렇다면 우리가 GTX D노선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GTX A노선을 가지고 한번 이제 가장 빨리 이제 개통이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런 일정들을 살펴보면 GTX D노선에 관한 것들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을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한번 GTX D노선 언제 개통을 하는지, 언제 우리가 그 열차 탈 수 있는지 추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GTX A노선이 처음 이야기가 나온 것은 2007년이 되겠습니다. 자, 2007년에 이제 경기도가 그때는 해양부였죠. 국토 해양부에 이제 제안을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수도권 쪽에 너무 이렇게 복잡하다 보니까 지금 서울 쪽으로 출퇴근하는 분들, 이런 분들 너무나 힘들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인구를 분산시킬 것만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광역철도, 급행철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도권에서 서울 중심권까지 좀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온 것이 말 그대로 GTX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07년에 처음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이제 어떻게 한번 진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국토해양부에서 경기도에서 제안을 하니까 구체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날짜가요, 지금 2010년에 타당성 조사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안을 하고 나서도 한 3년 정도가 지나서 이제 야, 이게 뭐 정말 할 일이야 안 할 일이야 이렇게 이제 한번 검토를 해봤다라는 거죠. 자, 3년 지나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것이 일리가 꽤 있는 얘기인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2011년에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2011년에 이때 2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제 2차 그 국가철도망 계획이라는 거는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 일어나는 것들을 미리 이렇게 철도망 계획을 해놓는 거거든요. 5년치를 한꺼번에 한 거죠.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것이 논의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자, 경기도가 처음에 생각했던 생각하고 해양부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나 얘기가 다른 거여서 둘이 뭐 계속 뭐 치고 받거니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또 시간을 엄청나게 이제 허비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것이 우야무야 이제 이렇게 되기 시작하다가, 자, 이것이 이제 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연기가 돼버립니다. 자, 3차 국가철도망 계획은 이제 2015년, 그러니까 지났으니까 2016년이죠. 2016년에서 2025년까지,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이제 계획을 짜는, 거기에 다시 이제 재상정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2007년에 처음 제안해서 이제 여기까지 오는데 또 엄청난 거의 한 8년 정도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이것이 3차 때는 아주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하는데요. 자, 그래서 2017년에 드디어 이제 착공을 하게 되는데, 자, 이것이 지금 우리가 2018년에 착공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2017년이라고 생각하는데, 요게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냐면, 자, GTX A노선 같은 경우에는 삼성역을 기점으로 해서, 그렇죠, 삼성역, 강남에 있는 삼성역 코엑스 거기죠. 삼성역을 기점으로 해서 삼성역부터
저 밑에 동탄까지는 재정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뭐 굳이나 이것을 예비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들을 굳이나 뭐 할 필요도 없고 무슨 뭐 그 컨소시엄을 할 필요도 별로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정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먼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역부터 동탄까지는 재정사업을 해서 2017년에 이제 그래서 이제 착공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다만 삼성역부터 파주 운정 그러니까 일산 그 킨텍스 여기까지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민자 사업으로 이제 그러니까 투트랙을 진행을 하는 거죠. 자, 민자 사업으로 하려면 우선 협상 대상자도 선정을 해 누가 사업을 할지 정해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신한은행 컨소시엄 그러니까 신한은행에서 이제 여러 회사들을 이제 모은 그 컨소시엄에서 우선 협상자로 이제 선정이 되고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2018년에 말 그대로 그 민자 사업 쪽 그러니까 삼성에서 파주 운정까지도 이제 착공을 하게 되는 자 그래서 2018년부터 시작해서 보통 착공을 하게 되면 지금 GTX들 보면 GTX 뭐 B노선, C노선, 신안산선까지도요. 보통 5년 그러니까 60개월의 공사 기간을 주는 것이 지금 일반적입니다. 5년을 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2023년 이제 개통이 나오는 게 바로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되짚어 본다라고 하면 자, 2007년에 경기도가 처음 제안을 해서 지금 개통 완공되기까지 무려 지금 16년, 17년 정도가 소요가 됐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GTX D노선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 그렇죠.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10년 안에 개통이 된다라면. 자, 이 이야기가 그러면 무조건 또 맞느냐? 또 그것은 아니다. 제가 이렇게 좀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자, 일단 GTX A노선 같은 경우에는 GTX라는 개념 자체가 없을 때 그것도 경기도가 거꾸로 국토교통부에 제안을 해서 이제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GTX D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미 A노선, B노선, C노선, 더더구나 신안산선까지 지금 4개의 노선이 뭐 예타 과정이라든지 또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의 노하우가 쌓인 상황에서 그것도 경기도가 제안을 한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그것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라는 곳에서 먼저 그렇죠. 제안을 했고 또 그러면서 이것이 경기도에서도 지금 2월 달에 지금 뭐 자체적으로 지금 또 용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어느 정도의 지금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지금 보여지게 되겠고요. 자, 또 하나는 이게 지금 2007년에 지금 했다가 실제적으로 추진이 되는 그 GTX A노선 같은 경우에는 2016년까지 그렇죠. 3차 국가철도망 계획까지 올라오는데 이만큼 좀 시간이 걸린 거예요. 거의 한 10년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막상 2016년에 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딱 올려놓고 나서는 바로 그렇죠. 17년에 재정사업 착공을 했고 18년에 지금 바로 이제 민자사업까지 착공을 했으니까 막상 이것이 추진이 되려고 하면 이렇게 2, 3년 안에 착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GTX D노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GTX A노선의 그런 좀 그 시행착오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히려 지금 제가 이제 이것이 좀 엘리트 코스를 가고 있다라는 그것이 자, 거꾸로 이건 국토교통부에서 이미 작정을 하고 뭐 노선이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이야기가 된 상태에서 경기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데다가 내년 상반기에 지금 이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죠. 자, 4차 국가철도망 계획 안에 딱 수립이 됐다라고 하면 자, 지금 A노선만 보더라도 지금 그것이 2, 3년 안에 이렇게 착공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GTX D노선이 제가 말씀드린 바로 이 뒤쪽의 엘리트 코스를 밟고 간다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빠르면 2, 3년 안에 착공, 그렇죠.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 자, 또 하나는 이것이 개통되는 데까지도 10년 안쪽에 될 가능성들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중에 지금 하나가 뭐냐면 바로 GTX D 노선이 가지고 왔던 오류인데요. 자, 지금 GTX B 노선 같은 경우에 D 노선의 B 노선이죠. 자, GTX B 노선 같은 경우에 어떤 좀 실수를 했었냐면 처음에 요게 2014년에 송도에서 청량리까지만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예타라는 게 이런 거예요. 보통 우리가 편익 BC라고 하는데 소위 말하는 benefit for 그다음에 이제 코스트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BC가 1이 나온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자, benefit 한 100원에 이 철도를 놓아서 100원의 편익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비용이 100원이 들어가면 편익이 1이 나오는 거예요. 자, 만약에 비용이 100원이 들어가는데 편익이 33원밖에 안 나온다. 이러면 0.33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GTX B 노선이 처음에는 예타 조사를 해봤더니 이 BC, 베너핏하고 코스트, 베너핏 퍼 코스트가 0.33밖에 안 나왔어요. 자, 이렇게 전혀 지금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청량리에서 마석까지 또 연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송도에서 청량리에서 마석까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2017년에 이제 예타를 조사를 해서 지금 2018년까지 했는데 여기에서도 BC가 0.97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0.03이 모자랐던 거죠.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자, 3기 신도시가 그때 이제 확정이 되는데요. 3기 신도시인 왕숙지구를 지나가는 걸로 해서 왕숙지구가 지금 6만 6천 세대가 들어오니까 지나가는 걸로 해서 예타를 넣습니다. 그래서 딱 BC를 1로 맞춥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계속 GTX 지금 D 노선을 지금 얘기하면서도 지금 뭐 그 여의도, 영등포나 여의도 쪽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마곡 쪽도 지금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강남역 쪽이라든지 지금 삼성역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하남 쪽에서도 그 3기 교산 신도시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온다라면 지금 뭐 김포한강 신도시라든지 또 이제 검단 신도시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3차 지금 3기 신도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부천 쪽에 뭐 계양 테크노밸리라든지 부천 대장지구 이런 것들 제가 자꾸 포함시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것이 확정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GTX B 노선의 이런 어떤 예비 타당성에서 떨어졌던 경험들을 지금 국토교통부도 알고 있고 경기도도 알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다 넣어서 그 예비 타당성 조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그런 지금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자, 결국은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 신안산선이라는 것들을 지금 뭐 경기도라든지 국토교통부가 진행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GTX D 노선은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다라고 제가 지금 판단을 해볼 때는 내년 상반기에 2021년 그렇죠 상반기에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GTX D 노선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보통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한 1년에서 2년 사이에 이제 끝내 더더구나 뭐 국토교통부는 이것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했으니까 황금 노선, 제가 다이아몬드 노선이라고까지 했는데요. 자, 그럼 통과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더더구나 지금 많은 민자 사업들이 굉장히 좋은 노선이기 때문에 달려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것이 3년 안에 착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2021년에서 2020 지금 3년이나 4년에 착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60개월 그러니까 한 5년 정도의 기간을 덧붙이자면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2028년 정도 늦어도 한 2029년 뭐 아무리 늦게 잡아도 2030년 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광역교통만 2030
성공 비전이라고 했을 때는 2030년까지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2030년 안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10년 안쪽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뭐 한 2021년, 2022년이면 더더구나 또 대선 전국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또 큰 또 호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자, 그 시청자분 10년 내 안에 된다라면 내 장을 지지겠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장을 지질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계속 지켜보면서 팔로우업을 제가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또 뭐 많은 뭐 이런 GTX 디너선뿐만 아니라 뭐 철도에 관한 거라든지 또 많은 개발 호재들 또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이렇게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많은 이야기들 제가 세미나 오시면 더 편안하게 뭐 1시간 반, 2시간 동안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또 뭐 궁금증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뭐 또 개인적인 또 뭐 그 투자 포트폴리오도 또 짜드려야 되고 그래서 끝나고 나서는 또 개인적으로 뭐 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세미나도 무료고 상담도 무료. 자, 편안하게 이제 오시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꼭 예약 전화를 하고 오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제가 개그맨 박성호 씨하고 복댕이 서울경제TV죠.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또 뭐 그 OBS의 행복부동산 연구소 또 열심히 하고 있고 뭐 팍스경제TV라든지 이데일리TV라든지 많은 제가 경제방송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열심히 봐주시고요. 자,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듣고 있는 이유 딱 하나죠. 잘 살아 보세.